출생아 사라지는 한국 인구 해결 대안을 국민과 정부와 국회에 제안입니다. 해결 대안이라고 해서 좀 무거운 제목입니다. 사실상 많은 유튜브를 봤는데 해결에 관한 얘기는 없습니다. 전부 실태만 얘기하고 있고 문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결 대안을 제시합니다. 다섯 번째, 미국 샘 교수의 한국인에 대한 경험과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인구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특징이 공동체와 교육, 공익, 소프트웨어 네 가지로 인하여 인류의 재앙을 막을 유일한 대한민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재앙을 막을 나라다 라는 웃었는데 그의 주장은 아주 심각하고 BTS. And how often do you think about Korea? So Korea is uniquely positioned to show the world how to move forward. But no other nation has the clout that Korea has at this point. Korea has something to show the rest of the world, and we need to see it, and we need to follow you. 그래서 이분은 한국이 공동체 중심의 사회로 되어 있다는 것을 분석하고 25살 때부터 와서 한국을 여러 차례 와서 보고 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연구하고 또 그래서 한국인이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인구 감소 대책으로서 그분의 주장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인류 재앙을 막는다. 큰 목표이지만 한국의 특징이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이 되어 있다. 교육 시스템이 좋다 그런 얘기죠. 공익을 위한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이 한국인이고 한국인의 소프트 파워가 있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교수는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When I lived there as a 21-year-old student. But the first country that I was fascinated by and really intrigued by was Korea. As a second-year graduate student when I was 24 years old, another student and his wife, both from Korea, invited me to dinner. I loved the food, but I was struck by how they talked about their culture. And this stayed with me. When the following year I started my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으로부터 무언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노력으로 한국은 참으로 많은 발전을 줬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세계적으로 편리하게 우리가 이 모든 지하철이나 도로를 잘 만들어놨어. 영국이 평가한 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지하철이다 하고 영국이 이렇게 평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3년에. 그리고 또 영국 사람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사람들이 와서 지하철 타보니까 한국이 천재야. 이게 가능하냐? 하는 식으로 자기들이 보고 자기 나라와 비교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24개국을 가봤지만은 왜 영국 지하철 타보고 프랑스 지하철 타봤습니다. 뭐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와서 볼 때 확실히 한국은 다르다. 그러니까 한국이 너무 잘 만들었다 이겁니다. 돈 많이 썼으니까 고속도로 비용도 큰 비용을 썼으니까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큰 일을 이뤄서 한국의 무기라든지 무기가 얼마나 크게 잘하고 있다.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나 유튜브 등에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한국이 그만큼 지금 기반을 닦아놨고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이런 특징을 우리가 사회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고 이제 재정을 70% 줄여가지고 신생아를 길러야 된다는 거야. 신생아 없으면 30분 후에 지속할 사람이 없게 되잖아. 사람이 없으면 누가 이 일을 해 나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사람이 많아갖고 경쟁적으로 더 나가서 잘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누가 하냐 이거예요. 일용직은 가서 못합니다. 그래서 인구 결벽신을 한다고 여러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한다. 시기적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담을 넘어서 지금 암담으로 참담을 하고 있고 50년 뒤에 한국이 이러한 모습이 될 거니까 지금 인구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돈 있을 때 해결해야지. 돈 없이 가난할 때는 이미 시간이 됐다. 그래서
인구 절벽으로 인하여 사회 현상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경제 분야가 82%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다음에 일반 사회 분야가 54%, 그 다음에 국가 안보 분야도 14%로 영향을 미쳐서 위험하다. 그래서 인구나 행사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지금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는데, 지금 정작 이 문제를 위해서 큰 수술을 해야 됩니다. 작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을 통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 절벽 현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참 문제가 있다는 것이 88%로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가 6%, 긍정이 괜찮다 하는 것이 더 6%라고 지금 보고 있지만, 이와 같이 인구 절벽이라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서 정부가 이와 같이 출산 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을 해왔는데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이 노력이 지금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맨 박사가 처음에 인구 제한을 얘기했는데 한국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인구가 나빠져가고 있고, 그래서 인구가 없어서 처참한 현실을 우리는 방송에서 자세히 듣고 있는데, 지금부터 출산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겁니다. 뉴욕 타임스지에도 인구 한국 소멸하는가 하고 지금 미국 사람들에게 지금 제안했는데, 흑사병 때보다도 심각한 수준으로 인구가 없어지고 있다 유럽에서. 그래서 두드러지다. 그래서 0.6명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한국 인구는 지금 바닥을 치고 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주의 깊게 관찰해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년간 저출산 운동을 한국에 해왔습니다. 저출산 요인이 교육비다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대로 저출산 원인은 자녀 양육비, 교육비 부담이 60%다 이겁니다. 소득 불안정이 23%. 이런 식으로. 그런데 주택 마련 부담은 1%밖에 안 돼요. 약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절대 부족한 출산력의 출산의 실질적인 문제는 오히려 지금 교육비 문제다. 그래서 지금 계속 0.6%까지 낮아진다 하는 여러 보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낳을 남성이 없고 여성도 이혼만 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들을 우리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거 해결 대안이 있죠. 그냥 자녀를 낳아라, 낳을 수 없는 환경인데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하여 가장 낮은데 내년부터는 0.6명대로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소폭 반등해도 50년 뒤 우리나라 총인구는 가장 낮은데 내년부터는 0.6명대로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소폭 반등해도 50년 뒤 우리나라 총인구는 30% 줄어 3,600만 명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이승은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일단 출산율 예측치부터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좀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출산율도 덩달아 올라갈 것이라는 어떤 예측치도 나왔었는데 통계청 추계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석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올해 0.72명으로 예측되는 합계 출산율이 내년에는 0.79로 소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혼인 건수가 지난해보다 2.9% 늘어난 19만 7천 건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계청 추계는 비관적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이 내년에 0.68명으로 더 떨어지고 2년 뒤 0.6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최근에 혼인이 늘고 있지만은 결혼 뒤 첫 아이를 낳기까지 2.5년이 걸리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통계청은 2년 전에는 합계 출산율 최저 시점을 2024년 0.7명으로 봤습니다. 이번 추계에서는 2025년 0.65명으로 1년 늦추고 예측치를 더 낮. 2022년까지 혼인율이 하락하고 2023년 일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통계청의 자료들을 1.08명 나오는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대안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떨어지고만 있는데, 대안이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곧 6%, 0.6으로 떨어지고 부양비도 올라가고 공급해지는데, 이거는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
이와 같은 상황을 정부의 예측이나 통계청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근거와 경험이 통계청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는 이 2020년에서 2100년도에 가면 지금 78억에서 100억으로 올라가는데 100억이 100명이 되는데 한국 인구는 5,200에서 1,500만으로 떨어집니다. 28%밖에 안 남습니다. 세계 인구는 128%로 올라가는데 한국 인구는 떨어집니다. 이것은 지금 상황으로 계산해 볼 때 나오는 것입니다. 통계청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러는데 통계청이 많은 그 수치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망한 현상이다 하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통계청은 그냥 직원들이고. 자, 미국의 골든 교수의 분석대로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한국이 급속도로 받으라 보니까 한국에는 적응을 못했다. 적응을 못했다. 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급속도로 발전하면 무슨 뒤에 다른 것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미국은 200년 동안 받쳐가면서 발전했고 여기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은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이 이 경제학 박사의 얘기입니다. 이 박사들의 얘기와 그냥 월급 받고 뭐 그런 사람들과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출세가 없으면 30, 50년 뒤에는 청년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하는 수치는 뭐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빈곤한 노인만 100 내지 80 내지 120년 장수하는 나라로 그때는 이미 늦어야 됩니다. 노인들이 전혀 못하잖아요. 40 넘으면 못 낳는데 어떤 일을 해도 사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 젊은층은 줄고 노년층은 늘고 경제 부담이 가중된다고 하는 것은 뭐 수십 번 텔레비에서 나와서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이 낳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청년 인구가 없어지고 극소수라면 한국도 방어할 능력이 없게 됩니다. 이게 국방 문제가 생기네 이거죠. 그래서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2030년대부터 출산가 그렇게 줄었는데 15 내지 64세가 계속 감소한다 이겁니다. 15 내지 64세 노란선이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64세, 65세 이상 젊은 100세, 160세까지 사는 거니까 이게 많아져 간다 이거죠. 그런데 이 숫자가 아주 떨어지진 않아도 결국은 전부 이게 숫자가 더 많아져 가기 때문에 나라가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50년이나 100년 뒤에 우리의 현실이 어쩔까? 나이별로 연령별로 노려왔을 때를 봤습니다. 2017년 경에는 5천만인데 지금 20세가 2067년에는 3천만 명에서 그때 70세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고령이죠. 근데 120세가 사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이럴 경우에 2017년도에는 1,500만 명인데 그때 가서 120세면 그때 인구가 구조하게 되면 지금 20세도 자녀를 기르고 낳아야 할 20세도 그때 가서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만이 아니라 벌써 2067년부터 50세 때부터 50년 뒤부터 70세가 때부터 한 50년 동안 후손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그걸 알고 아이를 낳아야 된다 이거예요. 20대에서 40대까지가 아이를 낳는데 지금 낳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이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본인이.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은 뭐 20세 지금 낳은 자녀들은 계속적으로 40-50년 이상 고통받으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일어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안일하게 놀고 엊그전에 내가 50살 정도 되는 그 싱글을 만났는데요. 뭐 지금까지는 편했죠. 개를 들고 다니는데 지금까지 편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혼자 다니니 이거 뭐 죽으라는 기다리는 거예요. 내 후배 동생 하나 있는데 원족과 마을 출신 지금 62세인데 혼자 살아요. 죽으라면 있어요. 결혼 뭐 불가능해요. 62세인데 내가 국제결혼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 머리를 바꾸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말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과 국제결혼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란 사회적 노인 산업화로 인해서 빈곤하여서 손자와 손녀들이 이 빈곤하게 사는 시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도
같은 입장에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제가 3년간 집중적으로 많은 자료를 분석해서 파워포인트 1500개로 50개 항으로 50개 유튜브로 만들어서 부정적인 대안과 상태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하고 방안을요. 그래서 미국 골딩 교수님이 말한 내용들을 국민교육운동으로 이렇게 실천하는 방향, 실천하는 내용 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24번에서도 말했지만 가정교육 국민운동 활동 방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정을 되고 지도자를 10명 육성을 하고 인도자를 양성 100명 해가지고 인도할 범위는 고출산, 이혼 방지, 국내 국제자녀 입양 육성, 입양해서 받아들여서 육성하는 거. 뭐 이거 허망한 것 같지만 아무도 이런 제안은 아직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다문화 격제로는 입양을 해서 매년 5만 명, 10만 명씩 매년 우리가 신생아를 길러내자는 얘기죠. 청년들이 출생해서 아이를 낳는 것만으로는 기대할 수 없어요. 이미 인구 구조가 그렇게 낳아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이나 입양 같은 걸 통해서 매년 42만 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는 것이 가정교육 국민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대안을 통해서 일하는데 이동할 대상은 찾아봐야죠. 시구에서 할 수 있는 데 통해서 그리고 각 카페를 정리해서 이에 대한 실제적인 진행 방향 같은 걸 전부 제시해 놨습니다. 그걸 보고 하면 되고 그보다도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서 매년 4회편씩 이런 걸 유튜브에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깔아놓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뭐 내가 뭐 유명하고 설득 잘한다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다 똑똑하고요 고등학교 대학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지혜롭게 매달 25분 정도씩 이렇게 권면하고 질문하고 하는 방향으로 하는 이 국민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전화로요. 다자간 SK통화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자간 통화를 매월 한 달씩 이렇게 전문적으로 앉아서 전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 가지 대상에 따라서 정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아 사라지는 대한민국의 인구 해결 대안을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가 이거를 알고 진행해야지 내가 뭐 몇 사람이 일을 한다고 되는 건 물론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정부와 이 전체가 알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요즘에 선거철을 대비해서 여야 간의 전략 공천으로 뭐 얘기 방송이 나옵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복잡해서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누가 나오니 간에 당에 영향을 미칠 사람은 국회로 내보내야 되거든요. 마이크 잡고 동네에서는 큰 소리 치는데 국회 가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화장한 대로 하는 그런 국회의원 말고 국민의 대표로 나왔으면은 정말 지역민을 대신해서 뭔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뽑아내야지 여기서 큰 소리 친다고 해갖고 아닙니다. 그래서 300명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한두 명에 휩쓸려가지고 정책을 진행 못하는 그런 참 약한 국회의원들 보내지 말고 정말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그래서 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끌어줄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연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내용을 좀 준비하지 아니하면 뭐 공천파악하고 국회의원 다 갖고 나라 망하는 꼴을 보고 그 다음에 정치가로 책임도 못 짓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 대표로 뽑혔으면 국민의 대표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국회의원들이 다 나와서 그런 일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글쎄요 내가 미안합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한두 명에 휩쓸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5년간 채우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정말 한 사람이라도 가서 몇 사람이 그걸 동원해서 인구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자 하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은 9명의 보좌관들과 본인까지 해서 10명이 한 팀이 되어서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300명이면 이 인구 문제 충분히 10명이라도 제대로만 나가서 한다면요 됩니다. 왜 안 돼요? 국회의원으로 되면은 지역에서도 좀 친인도 얻었으니까 다음에 당에서 잘리면 대전의 이상직인가 그 사람처럼 그만두고 나와서 하면 지역민이 도와주는 것이지 뭐 꼭 저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전문 연구를 여야 의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당은 정부에 영향을 주고 야당은 협력해갖고 정부와 사법부가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치가로서 대표로서 어떤 면에서는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나는 이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뭐 행정부 직원들이야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또 뭐 월급 받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5년간은 보장되잖아요. 5년간 보장돼서 열심히 일하면 지역민들이 다 알고 다음에 찍어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냥 국회에 가서는 아무 소용 못하고 있다가 5년 후에 다시 찍어주십시오. 아 이거는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가서 정말로 이런 문제를 갖고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준비해서 발표도 하고 국민한테 발표도 하고 유튜브 내놓기도 하고 했을 때에 지역민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모든 정부기관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뭐 아주 뻔한 상식이라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 출생아 비용을 국회의원들이 확보해 줘야 된다 이거죠. 여당의 정책을 통하여 야당에서 이런 그 의원들이 그 진실하게 해 나간다면 이거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자료들을 보니까요, 정부에서 정부라는 것은 오늘 끝나면 그 대통령이 하나 말하면 끝나요. 누가 못 합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한 5명, 10명만 밀고 나가면 이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신생아 출산, 그 다음에 해외에서 입양해 들어오는 것, 그래서 인구를 장기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자고 하는 것이 국민운동이에요. 이런 대안들을 한번 스터디해보고 국회의원들이 연구해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다시 보완해서 발표해 나간다면 아마 미국 샘 교수가 말한 한국인의 특징대로 한국인이 이루어낼 것입니다. 아니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면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인의 경험을 자기들도 경험해보고 이러한 한국인의 특징을 잘 살려서 인구 문제를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번에 참 좋은 사람을 뽑아서 진실한 사람을 뽑아서 일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 눈에 타누라 조열이 설거간 길